그러면 일단 이 후에고 FC 프로젝트 자체가 뭐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애초에 뭐 지도자 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 이 곳이 시작하기도 했고, 어찌됐든 간에 뭐 젊은 지도자분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날 텐데 그분들을 좀 첫 발을 내딛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큐베이터가 컨셉이거든요. 그 장 의원님은 뭐 그걸 좀 더 단순화해서 한국의 무리뉴를 만들자가 이제 목표인 이 팀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당연히 축구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저는 코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실 뭐 다른 명예 프런트 분들도 지도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이력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라이센스고. 근데 그게 또 다 보증해 주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부분을 최대한 봐야 될까요? 지도자가 아닌데 지도자인 사람을 보려면. 그게 이제는 근데 축구라는 종목에 있어서 사람을 뽑는 과정에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이게 뭐 시험 점수가 딱 있어가지고 뭐 그래서 뭐 흔히 지금 국내 취업을 하는 뭐 토익 몇 점, 토스 몇 점 이렇게처럼 딱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아까 뭐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라이센스 그거는 뭐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보고 뽑는다 해도 뭐 그게 완전히 뭐 100% 개런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지는 어려움인데, 근데 저는 근데 물론 프로 레벨이 아니면은 프로 레벨이 아니면 조금 힘들긴 한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경기죠. 그 사람이 맡았던 팀의 경기를 보고 그 팀이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력서가 필요 없죠. 이력서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맡았던 팀이 어떻게 경기를 했으면 뭐 물론 뭐 성과 뭐 우승을 했다, 그게 뭐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가장 확실한 이력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맡았던 팀이 어떻게 경기를 했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물론 그거는 약간 프로 레벨이 아니면 조금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프로레벨 이야기를 해주셔서 말인데, 우리가 뭐 일단은 당장은 K5에서 K7이 이제 아마추어 레벨이잖아요. 이런 아마추어 레벨의 축구에서도 이 지도자들을 우리가 잘 해가지고 하면은 뭔가 유의미한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점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마추어니까 뭐 인풋이 아무리 좋더라도 아웃풋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코치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의대생들이랑 같이 그런 리그도 참여해 보셨고 아마추어 축구도 엄청 많이 참가를 하시고 하시잖아요.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마추어 레벨의 축구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게 과연 유의미한 성과로 나타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효과가 있다는 거를 제가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2016년이죠. 16년이랑 17년 한 1년 반, 그러니까 학기로 하면은 대학교 학기로는 3학기 정도 고대 의대생들이 하는 고대 의대생들 축구 동아리죠. 축구 동아리랑 이제 같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훈련을 하고 뭐 주말엔 경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학기를 함께 했고, 의대생들은 이제 전국 의대생들이 참여하는 메디컬 리그라고 하거든요. 이제 의대 리그가 있는데 그게 그래도 연중에 좀 중요한 행사인데, 그게 이제 매년 여름에 열려요. 매년 여름에 열려서 그 대회를 이제 준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어서 이제 같이 3학기 정도를 했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제가 3학기 1년 반 정도를 해보고 나서 자신 있게 이제 그게 가능하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저랑 같이 했던 그 학생들, 그러니까 제 관점은 선수죠. 그 선수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선수들도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선수들 자체가, 그 선수들부터가 제가 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축구관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축구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경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경기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뭐 거부감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돼요? 이거 우리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게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안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모든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설득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말로 설득을 한 게 아니에요. 아 이거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거대로 훈련을 했고 그거대로 또 훈련을 해서 경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되거든요. 그게 되고 경기를 매 경기 촬영을 해서 이제 그 당시 비디오 세션을 했었는데 비디오 세션을 보면은 이제 그게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게 보이니까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결국에는 결과물로서 설득을 한 거죠. 설득을 한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고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보통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제 흔히 이제 뭐 축구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나눌 수는 없지만 보통은 한국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게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컨트롤을 못하고 롱킥을 못 차고 그 다음에 뭐 드리블 개인기가 없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대해서 반문하고 싶은 건 거예요. 만약에 A라는 팀이 있는데 아마추어 팀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카테고리는 K5 팀인데 K5 팀을 K리그2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K리그2 팀이랑 경쟁을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성립이 안 돼요. 왜?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신체적인 부분이나 뭐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세 가지 모든 부분에서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근데 K5랑 K5 안에서 다른 팀이랑 경쟁을 해요. K5 팀 A라는 팀이랑 K5랑 B 팀이랑 경쟁을 하면은 물론 뭐 K5랑 K7에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축구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 뭐 11명이면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 한두 명, 두세 명 있고 그 있는 팀이 B팀이라고 가정을 하고 A팀이 약간 그 정도로 특출난, 기술적으로 특출난 사람은 없지만 어느 정도 어버리지, 평균적인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왜? 이건 비슷한 수준이니까. 비슷한 수준이고 결국에 축구는 다른 게 뭐냐면 축구는 기계체조가 아니에요. 기계체조는 그냥 내가 이 기술 행위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그냥 내가 뭐 평행봉에 올라가서 내 걸 하고 내려오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이란 요새가 없는 거죠. 대치 상황이 없으니까. 근데 축구는 결국에는 11명 대 11명이 대치하는 상황이고 상황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하고 거기서 그 옳은 판단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인데 근데 기술이 아무 좋아도 옳은 판단을 못하면은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방향성을 가져간다면은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내년도에 누구를 뽑았는데 이제 일단 아마추어 축구니까 뭐 프로 구단이 하듯이 뭐 일정을 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일주일에 훈련을 뭐 몇 번 하고 뭐 경기는 어차피 참여할 거니까 어차피 훈련하려면 또 운동장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게 또 돈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지도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훈련도 뭐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있으면은 5번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달에 그러니까 4주가 있다고 치면은 저는 그러니까 일주일 말고 4주에서 한 6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4주에서 6번? 네, 4주를 했을 때 6번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풋살장은 안 돼요. 풋살장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정말 좀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정도 하는 게 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6회 훈련을 하면은 최소 4회 혹은 5회 정도는 축구장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축구장에서 훈련을 해야 되고 그 이유가 있을까요? 축구장에서 해야 되는 거? 그냥 이거는 근데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고 전술이 가장 솔직히 핵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이 아니고 전술을 하려고 하고 축구에서 발생하는 전술 상황을 하려고 하면은 풋살장은 풋살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축구에서 발생하는 전술 상황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물론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극히 제한적이고 특히 이제 뭐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포지션 개념이 있는 전술 상황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죠. 훈련의 횟수, 그리고 훈련을 하는 장소, 그리고 훈련을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 이 세 개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훈련 횟수는 6회,
그리고 훈련 장소는 축구장, 네네. 그리고 훈련 횟수는 11대 11로 경기를 한다면은 저는 최소 골키퍼를 포함해서 한 16명, 17명 정도는 있어야 선수단이. 네, 정상적으로 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이거 3개고, 제가 아까 이제 고대 의대랑 훈련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팀은 이제 이 3개가 됐던 거죠. 최소 16명에서 17명. 네, 그리고 훈련은 한 달에 6번. 그리고 네. 경기가 4번 있다고 치면은 총 그래도 10번 정도의 네, 그런 게 있어야 유의미한 발전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그리고 얘기를 해주셨고. 경기를 하고 무조건 경기에 대해서 비디오 세션이 진행이 돼야 돼요. 비디오 세션. 비디오 세션은 뭐 여기서 하면 되니까 저희 네. LV에서 진행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플레이 모델이 있고 모두가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플레이 모델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잘 됐고 이게 안 됐다. 이게 안 된 거를 고치고 이걸 잘한 건 계속해서 가져나가자. 매 경기 그게 반복되고 쌓이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게 뭐 프로팀의 프로젝트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 팀이 이제 방향성을 갖고 네. 나아가게 되고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청사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뽑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그 외에도 뭐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좀 뭐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뭐 최소 선수단 뭐 이런 것도 말고 저는 솔직히 그냥 네. 이거 3개가 다라고 생각을 세 해요. 개 다요. 왜냐면은 프로팀이 아니면은 이거 3개가 안 돼요. 이거 3개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 3개가 안 되면서 뭔가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건 욕심이죠. 욕심. 네. 가장 기본. 네, 이거 3개만 되면 돼요. 이거 3개 뭐 장비,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뭐 제가 예전에 어디 팀에 갔을 때죠. 뭐 장비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이걸 사고 뭐 저걸 사고 뭐가 필요하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근데 그냥 그래요. 공이랑 물론 공 숫자도 좀 중요하긴 한데 공 어느 정도 숫자랑 콘, 그다음에 조끼 정도만 있으면은 축구를 할 수는 있어요. 물론 더 많으면 좋죠. 뭐 예를 들어 네네. 막 뭐 기계 막 최신식 장비 뭐 있으면 좋죠. 근데 그냥 그것만 있고 사실 중요한 건 그런 보여지는 게 아니고 운동장이고 사람이고 훈련을 몇 번 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핵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장 확보가 제일 큰 과제네요. 네, 특히 한국에서는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지금 뭐 여러모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사실 장영훈 코치님께서는 뭐 저희 창설 시점서부터 거의 가족과도 다름없는 분이라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나온 게스트분들 중에서 많거든요. 장용훈 코치님께서도 저희한테 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지점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방금 얘기한 거. 그거요? 방금 3개. 방금. 왜냐면 항상 뭔가 제가 일을 하는 관점에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하고 나서도 뭔가 일을 한 것 같지가 않고, 이게 훈련을 하고 나서 훈련을 한 것 같지가 않고, 이걸로 인해서는 발전이 없다라고 이제 낙담을 하고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지도자 관점에서 네. 그 3개가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3개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일하시면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셨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엄청 자주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분명히 있었죠. 한 번 예약할 때 뭐 한 2시간 정도 잡으면 될까요? 네, 뭐 2시간이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방식대로 제가 얘기하는 훈련이라는 거는 1시간 반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1시간 반 진짜 길어야 뭐 워밍업까지 다 해서 1시간 뭐 한 40분? 뭐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뭐냐면 그 이상 할 수 있으면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물론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인텐시티, 그러니까 육체적 피로 말고 정신적 피로도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집중도를 유지하는 관점에 그 정도면 되기 때문에 2시간이면 사실 충분하죠. 대부분 대관도 2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아마추어 레벨에서 이제 직접 이렇게 지도를 하셨을 때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던 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좀 됐네 이런 느낌 드셨어요? 저는 딱 그 한 달에 한 6번 정도 훈련하고 뭐 네. 경기를 거의 매주 하긴 했죠. 근데 저는 딱 한 세 달? 2달? 3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달. 예. 3달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뭐 훈련도 있고 경기도 있지만
저는 체감하기에는 아마 물어봐도 그럴 거예요. 비디오 세션이 가장 컸어요. 비디오 세션. 예, 왜냐면 그거 자체가 이제 제가 분석을 하고 영상을 편집을 해서 그걸 다 같이 보면서 했는데 이제 모두가 다 공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 가서는 뭐 어떻게 되냐면은 경기에 가면은 모두가 다 같은 단어를 써요. 이 상황이 되면 야 뭐 해야 돼라고 이제 제가 특정 영어로 이제 바꿔서 오일 쓰는 게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롭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언마크라든지 뭐 이런 특정 용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신체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그걸 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술적으로 이제 내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모두가 가지게 된 거죠. 약속이 생긴 거니까. 네, 그러니까 행동 양식이 생긴 거죠. 모두가 공유하는. 그게 비디오 세션을 통해서 이제 그 기반이 마련이 된 거고. 그러면 사실 비디오 세션을 잡는 날은 훈련이랑 다른 날 같은 날? 저는 보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보고? 네, 왜냐면 또 조건이 근데 또 괜찮았던 게 대학생이다 보니까 강의실 활용이 비교적 자유롭게 됐어서 보고 이제 훈련을 그러니까 보고 이제 뭐 어떤 부분이 부족했으니까 이거를 오늘 훈련 때 보완해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비디오 세션 하니까 또 궁금한 게 아까 전에 뭐 그 해외 지도자들 얘기하면서 또 이제 그네들끼리 또 교류하는 그런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작업물 많이 분석한 거 올리고 하시는데 주로 그런 사람들은 어느 플랫폼에서 서로 교류를 해요? 그냥 스페인은 네. 트위터가 제일 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지도자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래서 트위터 자체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뭐 블로그를 한다던가 아니면 웹페이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특정 사이트에 본인이 글을 기고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연구 논문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이제 링크로 공유하고 이제 그런 거에서 링크를 공유하고 자기 의견을 하는데 그럼 이제 그냥 계속 리플을 계속 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도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 거의 한 1시간 넘게 얘기를 해본 적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서 많이 공유가 돼요. 그리고 거기는 뭐 컨퍼런스가 비교적 자주 열리죠. 뭐 주체는 그때 다르지만 저도 뭐 비교적 한 3번, 4번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각기 다른 단체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만 가도 그런 거를 이제 스피커가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뭐 또 의견을 제시하고 또 다른 이견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하고 또 요즘 같은 시대라서 또 요즘에는 웨비나도 많이 진행하고 또 여기서 한번 웨비나 저희 진행한 적 있잖아요. 그때 뭐 일본 프로팀 유스 코치들도 들어오고 JFA 소속 연령대 팀 코치들도 들어오고 그때 좀 묘했어요. 되게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사실은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그 빈도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해외만큼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네. 사실 저희 같은 내용을 진행했는데 한국보다 일본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국 분들 했을 때는 한 15분 정도 네. 들어오셨는데 심지어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5분 정도는 해외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꼴닥하면 이제 한만성 네네, 기자님 미국 시간대 새벽 시간대 들어오셨고 그것도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셨던 분은 이제 영국에 계신데 또 시차가 9시간이기 때문에 적지 않게 나는데 또 그 시차를 또 어쨌든 감안을 하고 들어오시고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이제 일본에 했을 때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직에 축구계 현직에 있는 코치분들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때 한 50명 정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근데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국내는 좀 폭이 좁고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 자체를 약간 그러니까 뭐 코치면은 코치가 하는 것만 봐야 된다. 혹은 코치니까 축구 얘기만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축구에 대해서 발전을 가져가려면은 축구 아닌 거를 봐야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제가 갔던 컨퍼런스에서 지금 이제 그 조르제 마시엘이라고 지금 리일 수석 코치하고 있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컨퍼런스를 갔는데 축구 컨퍼런스죠 말 그대로 축구 컨퍼런스인데 막 그 오케스트라 하는 거를 영상을 막 보여주면서 거기서도 이제 축구적으로 어느 정도 접목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네.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리고 그 사람 말고도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프리시즌에는 축구를 안 보고 축구 외적인 데서 최대한 독서를 많이 하고 뭐 영화를 보고 다큐를 보고 하려고 한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엔 축구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 물론 근데 그건 있죠. 축구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축구적인 근본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긴 한데 네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움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아직은 조금 더 조금 편협하고 그런 게 조금 더 넓어질 필요는 있다. 사실 축구라는 사회도 결국 일반 사회의 일부이고 그런 일반 사회들이 얽혀서 사실은 비즈니스가 되는 거니까 예, 뭐 다른 사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얻어갈 건 얻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결국 또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솔직히 그거일 수도 있어요. 이제 장영욱 코치님의 강점 중에 하나가 그 네이트 뉴스에서 일했던 게 또 강점이 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관련된 큐레이션 업무를 진행하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시면은 페이지에 뭐 기사가 뭐가 걸려 있고 사진이 뭐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편집하는 거였죠. 뭐, 네, 알겠습니다. 방송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게스트로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간략한 소감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시즌 1 마지막으로 나와서 또 그러니까 아까도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한국에 있다 보면은. 그래서 온전하게 이렇게 뭐 이거는 일방적으로 제가 혼자 떠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즐겁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어쨌든 간 이것도 계기가 되고 이제 뭐 이것저것 다른 활동들이 있지만 저 또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고립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서 결국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개선하고 뭔가를 나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을 통해서도 또 한 발짝 혹은 또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회사 이름이 후에고인 것도 그 아까 얘기했던 뭐 포지션 플레이, 그 스페인 명칭이 후에고 대 포지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저희가 본따서 우리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직면한 과제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해결해 가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후에고라고 이름 지었고, 뭐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 뭐 장코치님한테도 뭐 감사드리고, 다음 이제 시즌 2 같은 경우도 이제 6화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즌 2의 컨셉은 선수단 구축하기입니다. 선수단 구축하기이기 때문에 좀 선수단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게스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이 팀의 선수로 뛰고자 하는 분들도 오실 수 있고, 그거 외에 뭐 비슷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 모셔서 후에고 FC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조언을 주실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시즌2 같은 경우 오늘 방송이 끝나고 한 저희가 2주 정도 휴식기를 가지고 이번 달 중으로 바로 또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은 지금 이 컨텐츠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댓글로 많이 이제 궁금하신 점 혹은 뭐 바뀌어 나가면 좋을 부분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모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후에고 FC 클럽하우스 시즌 1 진행을 맡은 안방 불패였고요. 2주 후에 또 색다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모스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죠? 라쿠엔타 포르 파보르!